부산을 강타한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기장 지역 해안가는 철골 구조물이 찌그러지는 등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2층 집까지 덮쳐 피해가 속출하고 도로는 지진이 난 듯 붕괴됐습니다.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에 도심 곳곳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 하이선 때는 철제 구조물이 200여 미터를 날아 빌라를 덮쳤고 오래된 아파트는 곳곳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와 복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천 주변에 침수도 발생했습니다. 7일 오전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주택까지 물이 들어찼는데 올여름 벌써 세 번째 침수 피해입니다. 8일 부산에서 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초속 30m의 강력한 바람과 만조 시간까지 겹치며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부산 곳곳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침수되고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잇따른 태풍으로 복구 후 또 피해라는 도돌이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현정 기자가 기장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기장 해안가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죽성리 월전 마을은 하이선이 핥히고 간 상처가 그대로입니다. 철골 구조물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찌그러졌습니다. 늘 이게 17년간 있었는데 5분에 바람이 제일 싫다. 그래 나는 20월 때까지 한 달 정도 뭐 한다고 봐요. 월전항 끝자락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마치 지진 피해가 발생한 듯한 도로 붕괴 현장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바다 위에 낮은 기둥을 세워서 잔교 형태로 도로 확장 공사를 한 곳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태풍의 강력한 바람과 파도에 이만큼이나 밀려버렸습니다. 주민은 집채만한 파도가 2층 집까지 덮치며 피해가 속출했다고 호소합니다. 파도가 막 쳐니까 2층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고 때리더라고. 물이 그래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막 파도가 셌어 이번에는 바람보다. 파도가 가고 여 전부 다 날아가고 냉각기 다 바꾸고 고기 다 죽어쁘고. 해안선을 따라 죽성리 두호 마을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직후의 현장입니다. 지금은 부서진 도로, 아스팔트 덩어리 등이 임시 방편으로 정리됐지만 아찔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넘어오고 뭐 저 앞에 저거 이거 냉장고 멸치 냉장고 2대 이 비싼 냉장고라 2대 저 멸치 한 거 쓰지 않은 거 그것까지 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안에까지 멸치가 다 들어왔어. 해안가 음식점과 횟집 등은 건물 안까지 들어찬 바닷물에 청소가 한창입니다. 물에 젖고 부서진 가재용품은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 테트라포드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테트라포드도 보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바다 앞쪽에서 이안제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파도가 한번 부서지고 기장군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복구 비용이 7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해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대략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한 60억 규모쯤 되는데 아마 실제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자연재난 속에 복구 작업에도 새로운 기준과 행정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하이선의 영향으로 해안가 곳곳에 흩어졌던 쓰레기들은 이렇게 차츰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는 아직도 이 하이선에 남긴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안전하고 촘촘한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진 장마철 그리고 태풍 장미와 마이삭, 나흘 만에 찾아온 하이선까지 쉴 틈 없이 몰아닥친 비바람에 도심 곳곳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도심 곳곳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의 한 빌라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강한 바람에 집 안으로 날아든 철제 구조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진 유리 조각과 이 지붕을 덮고 있던 이 철골이 집 앞마당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풍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 빌라의 베란다를 통째로 없애고 유리창 여러 개를 깬 철제 구조물은 건너편 커피숍 지붕입니다. 50m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강한 비바람을 타고 집을 덮친 겁니다. 그러면 즐겁이 맛있거든요. 주민들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태풍 마이삭이 남기고 간 상처를 수습하지 못한 채 태풍 하이선을 맞이한 곳도 있습니다. 중구의 한 아파트,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는 아직 복구의 손길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계단마다 물이 흥건합니다. 집집마다 벽지에 물이 새고 베란다에도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입구 현관, 신발이 놓여야 할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이 지나간 지 하루가 흘렀지만 여전히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머금은 벽지는 뜯어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고 그랬는지 또 막 이렇게 태풍도 오고 이래서 많이 지금 막 줄줄줄 새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돼가 있지. 아파트 주민들이 살 때는 우겨서 밑에 집이 세면 우겨서 보수를 하고 또 우리도 또 보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한 달 사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태풍 장미, 마이삭, 하이선이 거쳐간 집은 쑥대밭이 된 모습입니다. 215세대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64세대. 빈집은 점점 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비가 오면 겪어야 할 주민들의 고통도 큽니다.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덮친 7일, 부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태풍 신고는 326건, 인명구조와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653건에 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천 주변은 올해만 벌써 3번째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잇따른 침수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몰아친 지난 7일 오전 8시쯤 동천 주변 모습입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도로보다 1m가량 높은 위치의 건물까지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된 겁니다. 이번에는 허리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덜 찼습니다. 한 40분, 50분 그전은 앞에 여기까지 문턱 인데까지 다 차 올랐다니까. 올해에만 벌써 3번째. 물날 이후 복구했다 다시 침수. 애써 치웠다 또다시 침수. 거듭된 침수 피해에 인근 주민들은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침수에 대비한다고는 했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주택 내부에 블록까지 쌓아뒀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전 2차례 침수 피해로 못 쓰게 된 가구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등을 높은 곳에 올려놨지만 습기와 악취가 배어 다시 빨아야 합니다. 장판을 모두 뜯어낸 뒤 보일러를 켜고 선풍기로 말려보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모텔 생활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책장이나 옷 넣는 장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차서 다 썩어갖고 다 버렸어요. 저는 지금 모텔에서 자고 조금 전에 왔어요. 저녁에도 또 모텔에서 다 잘 거예요. 옆집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전 침수로 못 쓰게 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모두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물건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아직 빼내지 못한 물이 곳곳에 고여있고 장판을 들추자 온통 물투성입니다. 새까만 곰팡이가 벽을 뒤덮었고 벽지를 들추자 내부에도 곰팡이 투성입니다. 2달 새 3차례나 잇따라 집이 침수되면서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합니다. 비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 사서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해집니다. 그래갖고 안절부절하고 막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게 갔다 저게 갔다가 지긋지긋하게 길고 빈번했던 장마. 태풍과 사투를 벌여온 동천 주변 주민들. 올가을 태풍이 한두 개 더 온다는 예보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이틀째 5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가 불분명한 전파나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도 방역 위협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8일 부산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모두 접촉에 의한 감염입니다. 336번 환자와 307번 환자는 가족관계이거나 지인관계는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밀접 접촉자로 일단 파악됩니다. 그리고 337번 환자와 경남 260번 환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인데 경남 260번 환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환자입니다. 부산 307번 환자도 감염 경로가 모호한 일명 깜깜이 확진자로 분류된 상태. 이 환자로부터 촉발된 감염은 8일까지 7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감염을 의심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접촉했던 가족 4분도 모두 확진되셨습니다. 37명이 확진된 오피스텔 2곳과 관련한 신규 환자는 8일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격리된 사람이 500여 명에 달하고 여전히 전체 접촉자도 불분명해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와 소규모 집단 감염에 더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방역 고비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가족 간 접촉으로 환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명절 기간 사람들이 모이는 장사시설의 방문객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인 부산 영락공원, 부산 추모공원에 대하여 비대면 온라인 참배, 그리고 1일 봉안당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 실시를 위한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일 기준 부산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78명, 이들 중 중환자는 7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피스텔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부산시가 중소규모 사업설명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설명회와 관련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등에서의 모임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미등록 또는 불법 사업 설명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하면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진단 검사비 등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부산교육청과 대책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교육청과의 대책회의에서는 학교 현장과 학원의 방역관리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심화 문제와 취약계층 학습 지원 문제, 방과 후 강사의 생계 위협 등 교육 현장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산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